장관님, 오늘 그 장철민 의원께서 그 온누리 상품권 네. 부정 유통 문제 아주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저도 이거 상당히 놀랬고 네. 이거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나마 저는 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온누리 상품권 운영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기부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그 경기도 지역화폐 경우에 그 민간 운영사 코나의 그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을 했었고, 네. 특히 그 상장 폐지 직전에 그 코나이가 조 단위로 발행되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측근들의 그 코나이 취임, 부당 수취한 각종 수익의 행방 등 이게 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온누리 상품권은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만큼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이거 철저하게 근절해야 되고 투명한 관리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부정 유통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 네.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네. 그 대책이 마련돼서 네. 우리 위원들한테 좀 공유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 7월에 그 결산심사에서 그 보조금 그 부정수급 급증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조금법은 이 중기부가 산하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 제한하고 이걸 타 부처에도 통보하게 현재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부적인 절차를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중진공이나 창진공 같은 그 산하기관이 첫 번째 부정수급 기업을 적발하고, 그 적발한 부정수급 기업이 타 사업에서 보조금 수급 못하도록 그다음에 지급 제한 조치하고, 세 번째는 위반 금액을 산정해서 환수까지 통보하고, 그죠? 네. 여기까지는 뭐 중진공이나 창진원 여러 산하기관의 보조사업자의 역할이시고, 중기부는 이를 통보받으면 해당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지급 제한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부정수급 기업을 타 부처와 타 기관들에게 이 내용을 전부 공유하는 거는 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최선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최근 5년간 네.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부정수급 기업을 적발해서 중기부에 통보한 게 5,106건이, 금액이 한 159억.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중기부 차원의 지급 제한 조치는 단 16건에 불과합니다. 네. 그나마 이게 뭐 한 4건은 1년 지나가지고 지급 제한 조치했고, 이거는 중기부의 저는 이게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였고, 이걸 왜 실시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아마 담당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뭐 어디는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한다고 그래요. 전 중기부 산하의 그 재정 행정 담당관 이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를 몰아가지고 하든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하면 이 지급 제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정 수급 적발이 된 기업이 사업 참여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 보조금 사업을 또 수행한 케이스도 있어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저는 우리 중기부에서 이게 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이게 좀 해이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그냥 허튼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159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중기부 소관 법률상 그 산하 기관들에게 그 중기부 행정처분 권한까지가 위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산하 기관이 환수를 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네.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중기부가 직접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뭐 5년 동안 5천 건이 넘다 보니까 그 중기부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급 제한 조치를 빨리빨리
하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게 뭐 이 좀 혜택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창업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있죠. 네. 이게 근데 이 안에 보조금 환수 규정이 올해서야 들어갔어요. 올해서야. 네. 이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실시한 지가 13년이 되셨어요. 근데 그동안 환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 수행한 어떤 창업진흥원이라든가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너무 많은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나 이 문제 의식이 그렇게 심각한 거를 제가 좀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 무효 소송이라도 제기되면 이게 패소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도 그 제주시에서 그 보조금 목적의 사용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시에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부정 사용의 경우에 대한 환수 처분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제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 그 중기부가 시행한 보조금 사업이 133개나 됩니다. 그리고 네. 연간 2조 5,310억에 다다라요. 그리고 부처로 이제 승격되신 지가 아까 뭐 우리 나경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7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보조금 및 재정 환수 등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시고 이게 체계를 좀 확고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국고가 손실되는 부분은 좀 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하루빨리 이걸 보완하셔서 그 의원실로 좀 네.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관리 규정하고 여러 가지 세부 지침 일괄 저희가 정비하도록 좀 이미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